대한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요. 그 토스 상황지역 개발사업 그 비아밀리 3알이 지금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여기? 좀 저희들이 우리 시가 5개 체험 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비암리하고 3월이가 활성화가 되지 못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금년도에도 한 2회에 걸쳐서 비암리 3월이를 담당 부서에서 가서 협의도 이제 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마을에서 활성화가 되려면 마을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자가 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 수가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을만 조성이 되어 있지 사실 운영자하고 그 참여 농가가 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에 좀 많은 어려움이 좀 있어서 향후에 계속해서 이제 두 개 마을을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비암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원 배치해가지고 이제 근간히 이렇게 해나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쉬운 게 그 3알이는 참 아쉬워 죽겠어요. 사실 서울하고도 인근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그 전원이 이 마을이 세트까지 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이 참 아쉽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도로도 실질적으로 진입로가 적기 때문에 지금 도로 확보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는? 그냥 도시계획 도로가 선역이 거져 있어요. 거져 있다고 그러던데 지금 시에서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토지주하고 좀 만나가지고 계속 이제 우리가 매입할 의사를 비추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토지주가 지금 그 만남 자체도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여기 도시계획도로 선이 거져 있다고 내가 엊그제 물어봤는데 소리를 안 들어봤어요.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있으면 뭐 지주한테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시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확보해서 도로 사업을 하면 되지.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 그걸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확인해 보셔서 도시계획 선이 있으면 당연히 도시계획도로 선을 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출하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게 2015년도에 사업이 다 끝난 건데 지금 4년, 5년째 지금 그냥 방치돼 있고 거기 지금 저 총무나 회장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또 이번에도 바뀌었죠, 총무도 바뀌었죠. 네,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그 많은 돈을 갖다가 다 투입해놓고 그렇게 해놓는 데는 자체가 참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시에서 추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확보해서 그 사업을 살려야지. 그냥 방치될 수는 없잖아요. 도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좀 추진하는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일기 마을 저희들이 조성한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그 나무에 걸려가지고 이제 버스 같은 것들이 이제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나무는 지금 가지치기를 해서 네. 다니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캠핑장에 있는 저 구기지도 저희들이 좀 매입을 하려고 좀 자산관리 공사하고 지금 추진을 했었는데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승인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매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이거 제가 이제 계속 의원 되고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게 지금 5년째 이렇게 온 거예요, 그죠? 네. 5년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한 것도 성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저 조성만 저희들이 이제 성과를 한번 돼 있는 기다려 보려고 상태고요. 그러는데 8월달 이내에 좀 계획서 써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지금 현재 거기가 돈이 얼마가 남았는지 돈이 남아 있습니까? 그 예산 받은 거 없어요?
결산했습니까? 예, 남아 있는 돈은 이제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남아 있는 돈은 없고요. 네. 별도로 만약에 이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 한다면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비도 세울 수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치돼 있고 그러면 특별감사 안 받습니까? 그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25억이라는 돈을 받아가지고 그냥 사업 끝났다고 그냥 방치도 이런 감사를 안 받아요. 글쎄요. 저는 이해가 가진 않아요. 이해가. 나름대로 그건 이제 그냥 마을에서 네.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이제 사무국장이 이제 열심히 해주시긴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제 사무장도 한 분을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2천여 명, 2,127명이 이제 체험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그러한 체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거기 그 전원 일기 마을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해줘요? 홍보는? 지금 저희들이 그 홈페이지 위에서도 이제 마을 체험 마을 운영 현황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있고요. 또 전원일기 마을 자체에서도 그런 홈페이지 관리를 좀 하고 있어서 홍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원 일기 세트장 이렇게 해놓은 거 가서 다 한번 보셨어요? 그럼 물론 지금도 봤습니다. 작동이 다 되고 있잖아요. 제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설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주 가서 내부 그 관리 상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 8월 달까지 한번 그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방치해서 없앨 건지.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있죠. 네. 지금 우리 양주시에는 그 인력이 좀 딸린다고 생각하세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농가에 인력이 많이 부족한 그 실정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할 수 있는 걸 왜 신청을 안 했어요, 우리 양주시는? 외국인 근로자는 작년도부터 진행을 해왔던 사항이고요. 근데 왜 못 받았어요? 41개 시군에서는 받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저희가 작년에 좀 준비를 해가지고요. 예. 사실은 올 초에 그 법무부에다가 모의 의향 신청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려를 받았는데 반려 이유가 농가에서 이제 구직 활동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역이 있어야 되는데 통역을 저희가 미리 확보를 못해서 두 가지 이유로 이제 반려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올해 하반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려고 지난주인가 그 법무부에다가 도입 의향서를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보완을 해서. 몇 명 정도 신청했어요? 저희가 50명? 50명? 50명 신청을 했습니다. 몽골에. 그럼 통역이고 다 준비됐습니까? 통역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간제로 그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일단 봉사활동 명예로다가 그 봉사활동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 현지 여기 와서 거주하는 여자분을 그 위촉을 해놨습니다. 이쪽으로 해놨어요. 네네. 몇 명을 해놨어요? 여자 한 명입니다. 한 명이요? 네. 아니 어떻게 외국 근로자면 여기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내 와서 살고 있는 중에 그 가족들이 여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을. 예,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 저희처럼 이제 합법적으로 그 외국인을 들어와서 한시적으로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쓰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여튼 발빠르게 그 추진을 하고 했으면 노력을 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불구하고 시적으로 양주에서 준비를 못한 거네, 그죠?
조금 미비했습니다.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좀 근데 이런 좋은 게 있는데 시적으로 못한 것도 좀 아쉽고 앞으로는 좀 일수령이 딸리는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골 그 김치를 이용한 문화관광 산업화의 그 백석 홍정리에 있죠. 건물 졌죠. 네네. 그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 관리를 어디서 해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 운영을 지금 하고 있겠죠.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어떤 크게 뭐 성과는 올라가지는 않고 그게 저 있습니다만은 중문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뭐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사업은 저희들이 일찍 끝났죠. 사업은 일찍 아니, 그러니까 끝났는데 그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예. 작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뭐 견학 같은 것도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럼 그렇습니다. 올해 몇 명 정도 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되면 잘못된 거죠. 그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에서 그 몇십억 들어가지고 건물을 져줘가지고선 그 사업을 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신 문제가 좀 있죠. 또 오늘 이거 끝나고서라도 빨리 좀 그런 것을 단둘이 해서 참 이게 사업을 벌리는 건 좋지만 뒤에서 뒷 마무리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양주시 다 모든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돈만 일단 받아와서 건물 지어놓고 그걸로 그냥 관리도 못하고 끝나고 지금 양주시 제대로 된 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한두 군데만 얘기해 보세요. 한두 군데만. 그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아니, 말씀드리고 체험 마을이 싶습니다. 5개 예. 있어야 한 군데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 군데라도 제대로 돌아간 데가 있나? 전 이해가 가질 않아요. 맹골 마을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술을 제조하지만 그 여건을 갖추지 못해갖고 사실 지금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안 되는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맞추려고 만들어주려고 애를 써야죠. 거기 뭐 주차장까지 해서 다 만들어줘서 했는데 불구하고 뭐 여건이 안 됐잖아요. 이 그 여건이 왜 안 된 전통주 이유가 체험관 뭡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통주 체험관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 전통주 체험관은 저 농산물 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판매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인 시설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지역에서 어떤 들어가는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 부분이 있거든요. 그 자부담 부분이 지금 그 본인들이 하기가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만 그 맹골 마을에서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판매 시설이든가 기자재 같은 걸 지원을 해서 판매를 허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맹골 마을이 그 사업이 추진된 해가 몇 년도예요? 몇 년 됐어요 지금? 민정이가 하나? 몇 년도에 한 거죠? 2009년도? 한 10년 돼서 10년 예, 넘었을 거예요. 상당히 한 10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 현재 거기 운영비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맹골 마을 거기 운영하는 운영비가 참 돈이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런 건 감사 안 합니까? 예산 지원을 해주면 감사 안 해요? 저희들 운영 실적은 저희들이 이제 그 매년 그러면 평가를 하고 자부담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왜 없는지를 파악을 해서 시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죠. 꼭 자부담 50% 하려는 규정이 못 박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모든 행정 지원 사업이 이제 자부담률이 50%이기 때문에 50%에 저희들이 이제 아니, 그건 맞아요. 지원을 해드리려고 근데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지금 현실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면 돈을 도와줘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야죠. 그걸 못해주면 안 되잖아요. 지금 5군데가 다 그렇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농업 부분 쪽에 매우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계속 전체적으로 다 늘리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일부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마을하고 협의해서 한번 좀 추진을 아니 하도록 자부담이 하겠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사업 못하는 거지. 아니 몇십억씩 건물 줘놓고 사업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다 지금 사업을 못하면 문제가 있죠. 그거를 예산 지원을 해서라도 해야지 되겠죠. 그건 살아있는 겁니다. 도리어 도로 포장 하나 못해도 그런 사업은 추진해 나가야 돼요. 근데 자체적으로는 일거리 창출도 얼마나 예. 그게 됩니까 그게. 자체적으로는 뭐 떡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통제 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들은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그럼 그 5군데 체험 마을에 대해서 계획서를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돈을 얼마 투입해서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이제 제가 5년 동안을 했으니까 이제 내년에는 이제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논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 이전에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하실 수 있어요? 한번 그건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예산과장님 계신데 예산 꼭 세우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 농업기술센터 이전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이제 작년도에 LH에서 사업을 재개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서로가 협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진행해 이제 해왔던 상황이고요. 현재는 공공건축 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내년도 우리가 이전을 하고자 하는 거기에 공공건축을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지금 검토를 신청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토지라든가 물건에 대한 감정 평가를 저희들이 이제 실시를 해서 아마 하반기 정도 되면은 아마 보상이 LH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좀 하고 있고요. 조사는 해갔나요? 네? 감정 평가는 해갔어요. 감정. 지금 전체적인 건 조사는 다 해갔고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LH에서 내부적으로는 감정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는 아직 모르고요. 네,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는 이제 금액이 한 100억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그거는 좀 결정된 건 아니고요. 21년도엔 받을 수 있다, 그죠? 내년에는. 금년도 하반기면은 좀 금년 들어올 하반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 축사 적급화 사업. 이게 아직도 다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네, 지금 저 시행을 좀 하고 있고요. 작년도 19년도에 최종적으로 적법화 기간은 다 완료가 이제 지났습니다. 지나서 그동안은 못했던 26농가에 대해서는 22농가는 금년도 6월 달까지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4농가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 달까지 하는 걸로 진행을 적급화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면 이제 폐업을 하게 이제 되는 거죠. 폐업을 해야 돼요? 예. 큰일 났네. 폐업이. 그렇게 유도를 행정해서 할 겁니다. 하여튼 이 무허가 축사 하는데 적급화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돈도 다 틀리더라고요. 설계사무실에서. 네. 참 아쉬운 게 이런 거 추진할 적에 진짜 몇 개 업체를 좀 시에서 지정을 해서 금액도 지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무관심에 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현재
적합하게 아직 못된 빨리 이걸 이 사람들을 빨리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좀 집행부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근 의원입니다. 그 노골푸드 생산 농가가 387개이네요. 그죠? 참여농가요. 예, 참여농가. 예, 참여농가. 근데 그래서 뭐 전 시간에 이제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달 중에 좀 어떻게 하겠다고 그걸 만들어서 좀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노골푸드 저 지원 계획 말씀하시는 거. 지원 계획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그 노골푸드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런 거를 종합을 해서 노골푸드를 좀 운영하는 부분 또 생산 농가 지금 GAP 농가가 노골푸드의 생산 농가하고 관련이 있어요? 대부분이 GAP 농가입니까? 어떻습니까? GAP 농가가 이제 그 로컬푸드의 그 농산물을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반 친환경 농산물이나 GAP 농가가 납품할 수 있게 해서 일반 매장하고 차별화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또 이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그 추진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걸 좀 만들어서 가져오시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673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범 사업 추진 현황 성과.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지난 연도에도 그 시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이제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시범 사업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예.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이제 관심 갖는 거는 시범 사업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성과가 어떨까?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농촌에서 농업이 발전되고 또 소득 향상이 되고 또 이윤 추구가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시범 사업은 아침에도 잠깐 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농촌진흥청이나 도농업기술원의 연구기관에서 시험한 데이터를 가지고 성과가 있는 사업만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을 좀 신청을 해서 우리 시에 그 적용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시범 사업은 그 전체적인 농가의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을 일시에 다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성과를 적어도 30%에서 50% 정도의 효과가 있는 사업을 접목을 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연말에 가게 되면 종합평가회나 산학협동 그 심의위원들을 모시고 또 그 현장 순회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이나 그 심의위원들이 평가에서 그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보완을 하고 그러한 성과가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 3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그게 안정화가 되면 행정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이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게 네, 그 그렇습니다. 결론인데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성과가 수반이 돼야 시범 사업으로서 효과가 있다. 네네. 이런 부분을 전 본의원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담당 지도사들이 시범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이제 밀착 지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그 시범 사업이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성과가 다 있도록 그 시범 사업에서 그 연계 시범 사업이 예를 들어서 소득 증대 사업으로 연계해서
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한 그 가지라도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뭐 하나라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사업을 가지고는 저 말씀드리기가 워낙 종류가 많기 아니, 때문에 대표적인 그런 게 부분이 이거 있고요. 시범 사업을 해서 저 상당히 그 농가가 쉽게 얘기해서 뭐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이 됐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시라는 거죠. 이게 뭐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공 사례. 예를 들어서 무슨 옛날에 보면 뭐 새마을운동 한참 할 때 보면 큰 체육관에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성공을 해서 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뭐 발표회도 갖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업은 다 성과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그 시설 하우스 농가들이 관비 재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관비 재배를 자동화 시설해서 스마트 그 농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작물 특성에 맞게끔 토양에서 습도를 자동으로 유지를 해주면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분이나 양분을 흡수를 해서 품질이 좋아지고 또 수량이 증대가 되는 효과가 있어서 농가 소득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겨울 재배를 저희들이 이제 시설 농가들은 겨울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제 에너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기 온풍기라든가 그런 사업들이라든가 아니면 부직포와 같은 커튼 시설을 설치를 해주게 되면 그만큼 품질이나 어떤 수량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농가 소득이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하고 지금 본의원하고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본의원이 얘기한 거는 어디를 딱 찍어서 여기 어디 예를 들어 화훼 농가라든가 아니면은 저 채소 농가라든가 뭐 딸기 농가라든가 뭐 축산 농가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해서 한번 본인이 가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장 방문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거를 설명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제대로 시범 사업을 해서 성공 사례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셨죠? 하겠습니다. 예. 677페이지 이제 본의원이 이 센터에 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는데 그만큼 농업농촌에 관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농업인 전자상거래 지원인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네. 본의원이 볼 때는 이제 TV로 이렇게 언론 이렇게 보니까 그 청년 우리 도시 양주는 아니지만 청년 농부 뭐 강원도라든가 이런데 이런 분들도 소득 향상은 상당히 하더라고요. 네. 매출도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생산보다는 판매인데 생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판매더라고요. 그렇죠. 네, 소장님.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판매 기법인데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관심 있게 이제 본의원 이런 거는 이제 언론 매체나 이게 나올 때 꼭 봅니다. 예?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판매를 할까? 그래서 이게 농사라는 게 과거같이 씨 뿌리고 생산하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 이제는 확실하게 좀 변해서 시대에 맞게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지난번에 뭐 코로나 쿠팡 같은 경우도 뭐 들어보셨지만 매출이 다 이렇게 전화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홈쇼핑 문화도 많이 발전됐지만 대부분이 이제 그 유통이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롯데 같은 매장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 닫잖아요. 앉아서 쇼핑을 한단 말이죠. 편안하게. 그러면 농업도 마찬가지로 상거래를 그 센터에서 기술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물론 나이 드신 어린 농민들한테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젊은 그 청년 농부들한테는 상당히 기회도 되고 본의원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소장님? 지금 그 유통에 이제 그
판매 체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시장 출하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시장 출하뿐만 아니라 이제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지고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시도 한 20농가가 지금 전자상거래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20농가 중에서 억대 이제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더 다수농가가 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전자상거래가 더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러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가 되도록 저희들 기술센터에서도 교육이나 어떤 홈페이지 구축이나 그런 유통 관련 그 사업들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술 지원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하고는 틀려졌어요. 네, 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기술 지원과에 자리도 많이 보냈는데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센터에서 적극 행정을 해서 농산물 생산된 농산물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까지 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전 지난번에 행정감사 대비해서 현장 방문 낙농농가 은연면 한번 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젖소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죠? 네. 그리고 나름대로는 뭐 관리도 잘 하고 있고 네. 또 서울위에서 뭐 공장장이야 또 이렇게 다 나오셨더라고 가보니까. 그래서 정말 축산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힘들어져가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양주시가 이제 도시화되면서 축산이 이제 밟을 쥐대가 별로 없구나. 또 농촌도 이제 결국에는 원주민 대부분이 살았는데 이제는 원주민보다는 공기 좋고 물 좋고 좋다고 저 시골 동네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고 뭐 축산도 일부 해당되겠지만 또 공장도 참 그 환경시설 공장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축산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데 그러면은 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날도 가서 이제 그 농장주 뭐 건의사항 한 거 알고 있죠? 그 현장에서 건의했잖아요. 뭐 좀 해달라고 이렇게. 예? 소장님 네. 뭡니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돼서 잊어먹은 거예요, 뭐예요? 예? 예? 이제 가서 뭐 이렇게 뭐 사리 주고 뭐 주고 그러니까 일본 현대화는 좀 많이 됐는데 중요한 게 이제 축산인도 보호를 해야지만 주변 주민도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컴포스트 그 부분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그 센터에서 1년에 몇 대나 농가에 보급합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이제 6대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네.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금년도 6대까지 포함해서 총 18대가 농가에 이제 설치가 이제 될 겁니다. 근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했는데 한 35농가가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더 많은 필요한 농가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그래서 해서 본의원이 볼 때는 저 소장님 네.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시에 축산하시는 분, 뭐 소농은 뭐 별로 이렇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좀 큰데 뭐 그다음에 뭐 한돈이 됐든 또 뭐 지금 가장 심각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심각한 데가 뭐 한돈입니까? 뭐 양돈입니까? 한돈하고 양계 쪽이 심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돈은 한 60여 정도 되죠. 그다음에 양돈은 몇 가구로 됩니까? 한돈이 한 54농가가 지금 사육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양계가 얼마죠? 축산과정이 네, 말씀해 보세요. 예, 40농가 정도가 양계가 지금 한 하고 100가구 정도 되네요. 네, 100개 정도. 그래서 지금 18개 했다 이거죠. 네, 그러면 한 80개 정도 남았네요. 그죠? 네. 만약에 다 한다면은. 네, 그래서 이거를 그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저 본의원은 봅니다. 축산 농가를 위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또 주변의 시민들을 위해서도 해야 될 사업이다. 예산도 자부담이 50%더라고요. 네. 상당히 센 거예요, 본의원 볼 때는. 저 환경시설 같은 경우는 자부담 10%밖에 안 돼요. 네, 그런 부분도 그 농업농촌이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이렇게부터 저 매칭 비율이 있었는데 그게 이 환경 사업 중에는 매칭 비율이 바뀌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사업주들이 자부담이 세니까 안 해버려요. 그런데 주변에서 안 좋다고 계속 항의를 하니까 매칭 비율이 이제 바뀌는데 10%밖에 지난번에 그 3억짜리 그 집중기 시설 할 때도 10%예요 자부담이 3억짜리 2억 7천만 원을 공짜로 준단 말이죠. 3천만 원만 있으면 그 3억짜리 기계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농업 정책이 농림부나 뭐 경기도나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고 좀 바뀔 필요성은 있다. 자부담도 그렇게 작은 건 모르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건 좀 자부담이 바뀔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전 이거를 그 큰 농가 위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그냥 1년에 몇 대 하지 마시고 연차 계획을 세워서 5개년 사업을 하든지 3개년 사업을 하든지 해서 필요한 부분 도시권을 먼저 해야 되겠죠. 뭐 농촌 도시는 저거지만 뭐 도시에 관련된 가까운 지난번에도 저기 삼성동 그 자이 아파트 그 옆에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 옆에 커피숍 한번 차 마시러 한번 가봤더니 그 찻집에서 뭐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 그 농장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죠. 없다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컴포스트 같은 그 악취 저감 시킬 수 있는 시설이 이제 그렇게 전수조사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것도 이제 의회 조치 결과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이해되셨죠? 네. 또 뭐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제 축산과정이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이게 현재 그 도비 사업으로 해서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년 3개소 내지 6개소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소장이 답변 드렸듯이 작년 올해 같은 경우 35개 신청했는데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저기 행감 대비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관련 축산 단체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50개소가 더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섰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매년 10개씩 다만 이제 좀 부담되는 게 좀 이제 그 저희가 추진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거로 판단되는 게 도에다 신청을 해도 뭐 3개 내지 뭐 5개밖에 안 될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그나마 50%를 했을 때도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간 10개소씩 5개년간 50개소를 추진하는 걸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10개 하면 15억이고 50%면 7억 5천밖에 안 되는데 아니 양주시가 1억이 훨씬 예산인데 뭐 7억 5천이 돈입니까? 농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길이라면 얼마든지 예산을 집행해서 해야죠.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91페이지 보면 대지열병 관련 농가 지원 현황이 기대해 있는데 여하튼 뭐 우리 기술센터 수장님부터 시작해서 전 직원 또 공무원들이 이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본의원이 이제 한돈 지혜하고 이제 많이 소통을 좀 사실은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본의원도 많은 걸 알게 되고 그랬었는데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는데도 애로사항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여기 뭐 센터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좀 뭐 지원도 해주고 여기 집행 잔액도 보니까 수억 원 이제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지난번에 결산 때 본인이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잖아요. 그 집행 잔액에 대해서 축산과 집행 잔액. 그런데 지금은 저 초소 몇 군데 초소만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거점 초소 1개소하고 농가 초소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지난번에 은연면에 살처분했던 데 한 군데 있잖아요. 네. 거기는 뭐 입식 같은 거는 어떤 뭐 계획이 있나요? 입식은 아직 뭐 중앙의 그 농식품부에서도 이제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건 또 봐야 될 문제고, 현재 그 작년도에 그 예방제 살처분 해가지고 FRP에다가 그 메모란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지금 그 메모를 했던 거를 하반기에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요? 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뭐 돼지열병이 뭐 발생에 대해서 처분이 아니고 의심 농가로 이렇게 처벌된 거잖아요. 가족농장으로 해서 가족농장으로 예, 어떤 예. 의심 아니야 의심. 그렇죠. 발병되진 않았고. 네, 네.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이제 돼지열병 발병됐을 때도 그 국가 그 농림부나 이런 데서 하는 걸 보면 양주나 뭐 경기북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예? 그분들 생각은. 예? 저 충청도하고 전라도 돼지만 잘 지키면 우리나라 돼지 산업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인 생각할 때는 스스로 우리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의심 뭐 몇 킬로 이내 가지고도 뭐 살처분하나 이런 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충청도 전라도에 수백만의 돼지가 있는 여기 뭐 몇십만 명밖에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렇지만 또 돼지 키우면서 평생을 먹고 사는 생활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관련 이 농가가 또 사업이 좀 무너지지 않도록 센터에서 잘 준비도 해주고, 그리고 그분들의 그 애로사항이라든가 뭐 불만사항이라 그렇지만 좀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서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도 ASF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되면은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축산농가들의 기반이 이제 무너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여러 가지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또 내부 울타리까지 설치를 해는 그런 상황도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ASF가 그 향후에 우리 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재정적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그 지도 감독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축산농가의 기반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